깊은 산골짜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낡고 허름한 비석 앞에 두 아이가 서 있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한 아이는 고작 서너 살 남짓한 작은 여자아이였고, 다른 한 아이는 대여섯 살은 좋게 되어 보이는 의젓한 남자아이였다. 그 작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두 아이는 차가운 비석에 기대어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슬픔의 무게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옆에는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만을 하염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흙바닥에 스며들었고 그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할 만큼 애잔하고 비통했다. 오늘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한 사람, 사랑하는 이의 기일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슬픔의 그림자가 이 작고 외로운 가족을 어김없이 덮쳤다. 아이들은 아직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빠가 왜 더 이상 자신들의 곁에 없는지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깊은 슬픔을 고스란히 느끼는 듯 연신 흐느끼며 차가운 비석을 작은 손으로 어루만졌다. 그들의 작은 손가락은 비석에 새겨진 아빠의 이름을 더듬으며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엄마는 그런 아이들을 애틋하게 끌어안고 아빠 보고 싶지? 엄마도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아빠 언제 돌아올까라며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움과 회한, 그리고 체념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새 모자의 서글픈 울음소리는 지나가는 바람마저도 숙연하게 만들었으며 마치 슬픔의 노래처럼 멀리 퍼져나갔다. 그때였다. 저 멀리 비포장도로를 따라 롤스로이스 한 대가 엄청난 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다가왔다. 차는 그들이 서 있는 산소 입구, 마치 세상의 끝자락처럼 느껴지는 외딴 길에 멈춰 섰고 최고급 수제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부부 두 명이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던 이 시대의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는 백만장자 부모였다. 아들을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잃은 슬픔으로 인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흥미를 잃고 삶의 의미조차 찾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들은 아들의 기일을 맞아 아들이 영면한 이곳을 처음으로 찾아왔던 것이다.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은 아들의 흔적을 찾으려 수년간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아들이 평소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기에 혹시라도 어딘가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있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호련히 떠나버렸기에 그들은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부부는 묵묵히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오르다 문득 애잔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앞서 걷던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두운 표정으로 혼잣말처럼 말했다. 여보, 무슨 소리지? 누가 흐느끼는 것 같은데. 어머니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사방팔방 살폈다. 그러게요. 이런 깊은 산속에 누가 그것도 이렇게 서럽게 우는지. 그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마치 홀린 듯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이내 눈앞에 펼쳐진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자신들의 아들의 산소 앞에서 서글프게 울고 있는 젊은 여인과 아들을 꼭 닮은 듯한 두 아이. 백만장자 부부는 숨을 멈췄다.
아들의 기일에 자신들의 아들이 묻혀 있는 묘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낯선 가족의 모습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자 미스터리였다. 특히 두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듯 하면서도 동시에 기억나지 않는 알 수 없는 얼굴이었다. 그들은 잠시 나무 뒤에 숨어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도대체 이 상황은 무엇인가? 이들은 누구인가? 여인은 아이들을 더욱 힘껏 끌어안고 차가운 비석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애써 부르며 흐느꼈다. 재민아, 우리 재민아 보고 싶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빠를 기다리는 줄 알아? 왜 이렇게 일찍 가버렸어? 그 이름과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백만장자 부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들의 유일한 아들 이름 역시 재민이었기 때문이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부부는 망설임 끝에 서서히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발소리에 놀란 여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백만장자 부부의 눈은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더욱 크게 뜨였다. 그들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여보, 저 여자 어디서 정말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잘못 본 건가? 백만장자 부인이 남편의 닳고 다른 양복 소매를 꽉 붙잡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편 역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낯설지 않은 얼굴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아 자세히 보니 여인의 얼굴은 놀랍게도 그들의 아들, 재민이 대학 시절 뜨겁게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얼굴과 똑같았다. 수년 전 재민이 집안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한때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그 여자. 부부는 당시 자신들의 아들이 부유하고 명망 높은 집안의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랐기에 그 여인과의 관계를 격렬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반대했고 결국 두 사람을 강제로 헤어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재민과 헤어진 후 그 여인은 호련히 세상에서 사라졌고 다시는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민은 그 여자와 헤어진 후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겨 술과 담배로 방황하다. 결국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그들의 아들이 그녀와 함께 이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더라면 어쩌면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그때 그 아이란 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남편 역시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여인 옆에 마치 자신들의 아들, 재민의 어린 시절을 복제해 놓은 듯 서 있는 두 아이에게로 향했다. 남자아이의 얼굴은 놀랍게도 그들의 아들 재민의 어린 시절 모습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었다. 어딘가 모르게 재민의 개구쟁이 같은 미소가 서려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아이 역시 재민의 섬세한 이목구비를 그대로 물려받은 듯 보였다. 아이들의 통통한 볼살, 맑고 순수한 눈빛, 심지어 재민 특유의 인매까지 재민과 판박이었다. 부부는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피는 못 속인다는 옛말이 이토록 잔인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현실이 될 줄은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 백만장자 부부는 그 자리에서 마치 돌멩이처럼 망부석처럼 굳어버렸다.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상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의 유일한 흔적은 바로 여기에 자신들이 강제로 헤어지게 만들었던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흔적은 다름 아닌 두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이 그토록
극렬하게 반대했던 결혼이 성사되었다면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귀여운 손주가 되어 지금쯤 재롱을 부리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모든 것이 그들의 오만과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그들을 짓눌렀다. 회한의 감정이 그들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했다. 제 재미나 저 아이들이 설마. 부인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마치 실오라기처럼 가늘게 떨렸다. 여인은 그제야 자신들을 발견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화들짝 놀란 표정이 선명하게 스쳤다.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깊이 묻으며 낯선 이들의 시선을 애써 피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부모의 눈은 두 아이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질 줄을 몰랐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자신들의 젊은 날과 아들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그들은 깊은 죄책감과 막대한 후회에 시달렸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비극적인 현실이 그들을 압도했다. 결국 아버지가 먼저 무겁게 침묵을 깼다. 저 혹시 유수영 씨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간절함, 그리고 애원하는 듯한 감정이 뒤섞여 묻어 있었다. 여인은 움찔하며 고개를 겨우 끄덕였다. 네, 그런데 누구신지 저희를 왜?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마치 땅이 꺼질 듯 내쉬었다. 저희는 재민이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재민이의 부모입니다. 그 말에 유수영 씨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더욱 힘껏 감싸 안으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지난날의 아프고 쓰라린 기억이 그녀의 마음속을 헤집어 놓는 듯했다.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재민이가 아이가 있었단 말입니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했다. 유수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과 그녀의 옆에 서 있는 두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대답이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유수영 씨는 아이들을 더욱 강하게 품에 끌어안았다. 마치 아이들을 지키려는 듯한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다가오지 마세요. 저희는 당신들과 아무 상관없어요. 더 이상 저희를 찾아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선 경계심과 깊은 상처, 그리고 지독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백만장자 부부는 그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익숙지 않은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영 씨, 저희의 어리석음과 그릇된 판단 때문에 재민이가, 그리고 수영 씨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통한의 감정이 가득했다. 어머니 역시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재민이와 수영 씨의 사랑을 반대만 하지 않았어도 재민이가 이렇게 허망하게 젊은 나이에 가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게 저희 잘못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으로 보였고 그들의 후회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유수영 씨의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다. 아니,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일지도 몰랐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재민이는 옆에 없는데,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데. 유수영 씨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체념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가 서려 있었다. 당신들 때문에 재민이가 우리 아빠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서럽게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는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두 아이는 엄마의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놀라 더욱 서럽고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들의 작은 어깨는 슬픔에 겨워 심하게 들썩였다. 백만장자 부부는 두 아이의 얼굴을 보며 더욱 깊은 죄책감과 막대한 고통에 시달렸다. 자신들이 그토록 외면했던 피부치들이었다. 자신들의 고집과 그릇된 자존심 때문에 아들도 잃고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손주들의 존재마저 까맣게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이 한없이 후회스러웠다. 수영 씨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절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이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가득했다. 어머니 역시 애절한 눈빛으로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희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세요. 이 어린 손주들을 돌보고 사랑할 기회를 부족한 저희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유수영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앙금과 함께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깊이 남아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너무나도 깊고 쓰라렸다. 그때 만약 그들이 재민과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축복해 주었다면 재민은 분명 살아 있었을 것이고 이 아이들은 행복하게 아빠와 함께 웃으며 자랄 수 있었을 것이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그들의 잔인한 반대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렇기에 그녀는 그들을 쉽사리 용서하기가 어려웠다. 아니, 용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희는 재민이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수영 씨에게도.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그의 어깨는 슬픔에 잠겨 심하게 들썩였다. 어머니는 조용히 유수영 씨의 옆에 앉아 아이들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려 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움찔하며 피했지만 어머니의 따뜻하고 간절한 손길에 인해 경계를 풀고 낯선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이들의 작고 여린 손이 어머니의 주름진 손에 맞닿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마치 댐이 터진 듯 쏟아져 내렸다. 아가, 내 아가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진심 어린 후회와 눈물, 그리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유수영 씨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열게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고 버거웠다. 그리고 어쩌면 이 백만장자 부부는 아이들에게 부족한 아빠의 사랑과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길게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며 결국 고개를 겨우 끄덕였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픔이 묻어 있었지만 작은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닫혔던 문틈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오는 듯했다. 백만장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유수영 씨와 아이들을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았다. 그들의 품에는 뒤늦은 회한과 애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뒤늦게 만난 세상에 둘도 없는 손주들에 대한 미안함과 뜨거운 사랑. 그 모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산골짜기에 애절하게 울려 퍼졌다. 그날 이후 그들은 유수영 씨와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하고 반성하려 부단히 노력했다. 아이들은 뒤늦게 나타난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조금씩 아픔을 치유해 나갔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들의 막장 반대는 결국 뒤늦은 후회와 진심, 어린 사랑으로 조금씩 아주 천천히 메워져 갔다. 물론 재민의 크나큰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완벽하게 채울 수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하며 새로운 가족의 의미와 진정한 사랑을 찾아 나섰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아직은 서툴고 어색하지만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희망을 품고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